네, 안녕하세요. 취신남 16번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6-1회 취신남 첫 번째 기사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로 오픈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면접 시즌이 다가오죠. 그래서 그것도 대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제목을 조금 약간 퀴즈 형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맞춰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가져볼게요. 자, 반도체 산업 D램 값 석 달 새 몇 퍼센트나 빠졌다. 안 좋은 기사네요. 과연 몇 퍼센트가 빠졌을까요? 와, 무려 37%나 빠졌다고 하네요. 2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 추락했다. 자,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D램 반도체 가격이 2018년 9월 3분기 시작할 때쯤에 8.19달러에서 4.56달러, 거의 절반이네요. 자,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의 어닝 쇼크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 현실이 되었죠.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일단 공급이 더 많았던 것이고 또 전 세계의 이런 서버 수요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반도체 부진에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 서비스업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단순히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보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듯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 추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가시죠. 두 번째, 이번에 또 여행산업입니다. 여행산업은 땡땡땡 여행은 찬바람. 그래서 여행사가 곡소리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여행사 하면 어떤 여행을 생각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패키지 여행입니다. 자, 패키지 여행, 찬바람, 여행사 곡소리 난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작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수준이다. 중소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다라고 해서 위기의 여행사입니다. 첫 번째 달랑만 볼게요. 국내 여행사들이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유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고객 이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이걸 OTA라고 하네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들의 시장 잠식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여행사들의 영업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여행사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지만 중소 여행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네, 죄송합니다. 패키지 여행이 일단 여행사의 주력 상품인 패키지 여행이 일단 그 자체가 잘 유행 아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저는 OTA 이쪽 시장 잠식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거고요. 여행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이슈 꼭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 그래서 그럴까요? 여행산업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70%가 땡땡 여행이야. 그래서 최저가 내세운 글로벌 땡의 여행사 속수무책. 아까 보신 것처럼 70%가 자유여행으로 간다. 패키지 여행 안 된다. 최저가 내세운 아까 보셨던 글로벌 앱의 여행사 속수무책이다. 자, 해외여행 급증하는데 국내 여행사는 수익이 오히려 곤두박질 쳤다. 왜냐하면 여행사의 수익의 최대 70%가 패키지 여행에서 발생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패키지를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좀 오래됐는데 겉핥기식의 뻔한 일정 식상하다. 일본과 동남아 단체 여행도 20%가 줄었네요. 대신에 항공, 숙박, 가격 검색이 쉬워지면서 자유여행으로 트렌드 이동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수료 장사만으로는 한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표 한번 볼까요? 자, 여행 트렌드는 확 바뀌었는데 그래서 해외 숙박권 구입한 곳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이게 OTA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예약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항공권도 역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외형 키우기에 급급한 빅3 여행사 수익 급감. 하나투어는 매출이 늘었죠. 2017년 대비 18년이. 그런데 영업이익 줄었죠. 매출,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여행산업, 어디에 투자한다, 어떤 기업의 제휴 등 생존 몸부림. 아까 제가 어떻게 할지 그 타겟 책
개선 방안,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냐? 뮤지컬에 투자한다. 생뚱맞네요. 엔터기업에 제휴한다. 여행사 생존 몸부림. 사업 다각화 나섰지만 면세점 진출한 하나투어, 누적 적자만 수백억 울상, 부업 활발한 여행 박사, 전자결제 시스템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볼게요. 국내 여행사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 이제 여러분들 단어 외우세요. 이것이 등장하고 여행 시장 트렌드가 점차 패키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여행 선으로 변화되면서 영업 실적이 악화하자 본업인 여행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손을 뻗는 모양새다. 왜? 여행 가면 당연히 그쪽에 있어서의 콘텐츠를 소비하니까 뮤지컬 투자와 엔터기업에 제휴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거시경제입니다. 제조, 서비스, 건설 지표 모두 추락하고 있다. 자, 제조, 서비스, 건설 지표 모두 추락. 구조적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설비 투자가 10.4%나 줄었다. 63개월 만에 최대폭 추락이고 재고는 늘고 출하는 줄고 있다. 경기동행, 선행지수 동반 하락, 역대 최장 9개월째 연속 전문가 부양책 약발 안 먹힌다. 자,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재현됐다. 우리 경제는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앞서 5월에는 건설 비전까지 포함한 산업활동 4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바 있는 만큼 생산과 지출의 동반 부진 자체만으로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트리플 감소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 악화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의 재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경제가 구조적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사실상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죠. 팩트만 좀 제대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JB금융지주, 이쪽은 어떤 니치마켓?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의 니치마켓 잡겠다. 자, 금융지원 하시는 분은 사실 쓸데가 없었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모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반기 때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어마어마한 자료 되겠네요. 자, 하나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떤 니치마켓을 잡는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잡겠다. 김기용 JB금융지주 회장 취임, 수도권에서 틈새 시장 공략할 것이고 호남 지역의 기반 다지기 병행할 것이다. 이게 전략인 거죠. 또한 미얀마 등의 글로벌 사업 확장할 것이고 배당 늘리고 사회공헌 확대하겠다. 자, 어찌됐건 큰 은행과 빅4, 빅5랑은 싸울 수 없으니까 큰 은행과의 전면전은 피할 것이고 대형 은행 손이 닿지 않는 니치 마켓을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만 볼게요. 자, 수도권 공략도 기존보다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대형 시중은행 침투율이 낮은 소규모 시장을 노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대상 사업에 집중할 것이고 이 분야에서도 이미 실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금융을 지원하신다는 분, JB금융을 꼭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찌됐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치마켓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떠한 시장들이 현재 존재하는 걸까의 관점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카드, 역시 우리카드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심플함에다가 우리는 땡땡땡을 넣어서 도약을 이끌 것이다. 무엇을 넣는다는 걸까요? 바로 스토리를 넣겠다는 거네요. 심플함에 스토리를 넣어 우리카드에 도약 이끌 것이다.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신용카드, 카드의 정석 여러분들 발급 받으셨어요?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최단 기간에 300만 장 발급했다고 하네요. 올해 내실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 내실 경영이 뭔데? 라는 관점인 거죠. 우리 모두 수학의 정석처럼 정석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고 기억에 남는 카드의 정석을 선택한 이유죠. 이제는 원초적인 것이고 직설적인 것이 대세다. 카드의 정석도 심플, 그 다음에 스토리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카드의 정석도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과 스토리를 더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리 카드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 그래서 우린 요걸 보죠. 자, 내실 경영과 체질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새로 만든 리텐션, 유지하는 거죠. 리텐션 마케팅부를 중심으로 좌당 이용액, 휴면율, 탈회율 등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휴면율과 탈회율 등을 개선하면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즉, 잡아놓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객들, 새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좀 잡아주시죠. 제가 우리 카드에 좀 비싼 고객인데 아무튼 카드의 정석이라고 해서 나왔네요. 코트랍니다.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으로 중국 틈새 시장 발굴한다. 권평오 대표죠. 메이드 윈이 아니라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으로 중국 틈새 시장 발굴. 취임 1년 맞아서 수출 총력전. 해외 출장 지구 6.7바퀴 강행군. 돌아봤어요.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알지? 현장서 수출 10% 더하기 전력, 위기산업,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당연한 거고요. 자, 중국의 산둥성은 정보통신, 신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로 고도화하는 신구 동능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구 동능 전환. 글로벌 변혁기에 한 차원 높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중 협력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자, 중국 시장 상황과 유통 채널 변화를 보면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 충분히 더 뚫고 들어갈 만한 신시장도 있다. 중국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틈새 시장을 발굴하겠다. 예를 들면 온라인 중심의 신유통 시장을 이끄는 여성, 젊은 층,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또한 자동차, 스마트 제조, 로봇, 항공 분야 기술 부품 등 공급 수출 상담회를 확대해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도 가겠다는 내용이니까 코트라 일단 대표님 조남도 좀 아시고요. 어떤 전략으로 올해 사업 방향을 짜고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죠. 다음 라인입니다. 기업 메신저 일본에서 난리라고 하네요. 벌써 3만 곳. 자, 라인웍스 제2의 시나스나 NTT, KDDI,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다. 메일, 달력, 드라이브, 결제, 법인카드 정산까지 앱판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네이버 기업용 메신저 라인웍스가 4월 고객사 3만 곳을 돌파할 예정이다. 모바일 업무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한 업무 처리 기능과 높은 보안성을 모두 충족시켜 일본 기업용 메신저 시장을 장악했다. 꼭 보세요. 꼭 보십시오. 특히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핀테크 쪽 보십시오. 다음 LG 플러스 5G를 1등 하겠다는 전략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LG U+, 5G 출정식 개최, 뭘로? 넷플릭스와 게임 스트리밍 공략해서 월 1000기가 파격 프로모션도 한다네요. 엄청나네요. 통신 분야의 판을 흔들고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는 게임, 스포츠, 연예, 웹툰, 공연 등 분야에서 국내외 1위 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해서 우리 LG U+를 통해서 AR, VR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선보이겠다. 즉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5G 빨라진 속도 못 쫓아가는 콘텐츠 LG U+ 5G 체험관 가보니 이게 뭐 하는 거야? 혼밥 식당 체험 무슨 맛일까? 1일 LG U+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마련한 5G 기술 체험관 일상로 5G 길이래요. 방문객들이 VR 속 스타와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혼밥 식당 코너를 체험해보고 있다. 진짜 아람브라의 궁전 같은 게임을 하는 날이 머지않겠네요. 차은우 어지간히 쓰고 있네요. 요걸 좀 볼게요. 이날 체험관에서도 인파는 붐볐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5G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라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여러분들도 5G 관련된 기사 접하시겠지만 안 터지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5G 시장은 선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의 공산이 크다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까지 얘기해 줬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해 보시죠. 자, 다음에 음료 산업입니다. 물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다. 날 물러보지 마. 생수 시장 커피 넘본다. 온라인 주문 고객 크게 늘어서 2021년도에는 커피 음료를 제칠 듯. 화산 안반수 제주 삼다수가 점유율 40%의 부동률 1위네요. 제주 삼다수, 롯데 아이시스, 근데 되게 싸죠. LG생건, 평창수, 농심 백산수, 기타 있네요. 지금 주요 음료 시장 전망이 탄산이 그 다음에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커피인데 이제 생수가 따라잡겠다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좀 음료 쪽, 그 다음에 식음 쪽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겠네요.
먹는 샘물 시장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어서 2021년에 생수지 시장이 커피 음료 시장을 추월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2번째 롯데기사네요. 이커머스 또 나왔었죠 이거. 백화점과 홈쇼핑 7개 사를 통합한 거죠. 로그인을 한 번만 해라 라고 해서 롯데 이커머스 롯데온 첫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통합 쇼핑은 내년 상반기부터인데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1일 통합 로그인이 가능한 롯데온 서비스를 내놓는다. 한 번 로그인을 하면 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하이마트, 롭스닷컴 등 7개에서 온라인몰을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통합 검색과 추천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백문이 일감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지 항상 경험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관광산업 이번에는 땡땡땡의 관광힙이라고 하네요. 경주는 울고 안동은 웃었대요. 뭡니까? 콘텐츠란 거죠. 자, 콘텐츠의 관광힙이 경주는 울었고 안동은 웃었다. 세계유산 보유 둘 다 갖고 있는데 안동은 국제 탈춤 축제 등 개발해서 매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요. 경주는 지진에 수학여행도 줄었고 불국사 석굴암 방문객 절반 뚝 떨어졌다. 그래서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만 볼게요. 전문가들은 두 도시의 희비가 문화관광 콘텐츠 경쟁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안동은 경주와 달리 축제 등 관광지와 연계된 콘텐츠가 우수해서 경주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관광, 여행 산업 쪽 지원하시려는 분들 오늘 기사 되게 많네. 여행 쪽에, 관광 쪽에 콘텐츠 안고 가시죠. 다음 이통산업도 많이 나옵니다. 에이스를 내세운 이통3사, 5G 전용 게임 선점 경쟁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죠. SKT 오늘 매장서 증강 게임 첫섬, LG U+는 500여 종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KT는 게임 속도 지원 엣지 센터 확보했다. ABC가 뭐냐? 콘텐츠 부족 논란에 벌써 휩싸였어요. 참 언론들 쓰는 거 보면은 이 통사들은 기존 LTE보다 20배 속도가 빠른 5G 기술을 A 증강현실이죠. AR, C 클라우드, E 엣지 컴퓨터 기술과 결합해 기존과 차원이 다른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참 말도 잘도 만들어내네요. 에이스 좋네요. 가져가시죠. 에이스 내세운 이통 3사. 15번째 금융산업입니다. 이거 괜찮았어요. 규제 샌드박스. 자, 은행 창구소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는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 19개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대출 상품 플랫폼 모바일 앱으로 여러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은행의 알뜰폰 사업인지 은행에서도 알뜰폰을 구매하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가 좋냐면 은행이 만든 유심칩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 현금 인출도 되고 해외 여행자 보험 온 오프라인 서비스. 그러니까 한번 켰다가 귀국할 때 끄는 방식 너무 편하겠네요. 그럼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 모바일 앱으로 경조사비 송금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당연히 열어줬어야 되겠죠. 아무튼 거기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금융 쪽 지원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파악해 두시죠. 다음 16번째 한국 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다. 생산 줄이고 매장 문 닫고 한국 기업들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동아일보의 기획 기사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맞물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 여기 있죠. 이거 좀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말에 텐진 스마트폰 공장 철수. 현대차는 올해 4, 5월경에 베이징 1공장 생산 중단 계획.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아차도 네요. 옌청 1공장 생산 중단 검토. 롯데백화점 사진에 나온 거. 그 다음 CJ 푸드빌도 베이징 빕스 매장 철수. 올해 하반기엔 베이징 상해 비비고 매장 9곳 철수 계획.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SPC는 중국에 오히려 진출한다라고 봤죠. 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끝나고 문 닫고 올 것인지 지켜보시죠. 롯데렌탈. 자, 어떤 서비스? IoT를 적용한 장기 렌터카 서비스 내놨다. 자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과 결합한다. 자, 운전자의 실시간 차량 상태를 전달하고 엔진오일 교체 등 정비 알림도. 롯데렌터카가 장기 렌터카 임대자동차에 사물 인터넷 기능을 접목해서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 알림 등을 받을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문 점검,
교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장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직접 카센터를 찾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번에는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5G 자율주행 민관 연합군 만든다 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기업 하나가 되겠습니까? 정부, 차, 이통사, IT 기업 등 고정밀 지도 드림팀 추진. 자율주행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맵이라고 하잖아요. 실시간 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구글, 바이두의 도전장, 그래서 퍼스트 5G 미래를 열다 라는 내용입니다. 5G 기술의 총알로 꼽히는 자율주행 부문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미국의 구글, 중국 바이두 등 글로벌 기술 공룡에 대응하는 도전을 시작한다. 필수적인 고정밀 지도 구축을 위한 민관 연합체를 꾸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기도 나와 있죠. 자율주행은 정확한 HD 맵 지도를 확보할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맵이죠. 그 맵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 앞이야. 여러분들 집 앞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간다면 여러분들 눈에 다 그 길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튀어나오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는데 얘도 그러한 지도의 정보를 얘가 받아들이고 그걸 이미지로 다시 좀 변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정확한 맵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이 제조사, 이통사, IT 기업 모두 다 하나 힘을 합쳐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5G 산업이네요. AR 안경으로 설계 도면 바로 보고 해결한다. 가장 먼저 온 5G 현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현대중공업 KT 5G 네트워크로 여의도 2배 넘는 생산 현장. 실시간 IoT 연결 효율 높인다. SK텔레콤은 스마트 오피스, LG U+는 자율주행차, 5G 시대 새로운 서비스 개척에서 퍼스트 5G 미래를 열다. 좀 전에 봤던 자율주행차,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스마트 팩토리, 물류 유통 혁신, 재난 관리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왜 이렇게 5G 난리를 피는지 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 B2B 쪽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산업 현장도 소비 행태도 모두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지금 5G는 이미 현실이다. 기업 비즈니스, 고객 서비스 등 근본적으로 바꿀 플랫폼 될 것. B2B, B2C 나누는 거 의미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된 B2E가 대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죠. 이제는 B2B, B2C 필요 없고 B2E, Business to Everyone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연속해서 3개 나왔죠. 5G 꼭 읽어보시죠. 거시경제 13개 주력 산업 중 땡땡 빼고 모두 추락. 그럼 이건 좋았다는 거네요. 의외로 선박이네요. LNG겠지 뭐. 13개 주력 산업 중 선박 빼고 모두 추락. 넉 달 연속 수출 마이너스. 반도체 16.6% 하락. 유화, 석유화학이죠. 10.7% 하락. 회복하던 자동차 기계도 다시 마이너스. 중국이 아세안 EU까지 악화, 땜질식 금융 처방으로 한게 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총체적 난국 반도체 수출 증감률, 대중국 수출 증감률,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있다. 초반에 봤던 거시경제 연관된 내용인 거죠. 다음에 삼성전자 판 키워서 주도권 잡자 8KTV 나온 내용 나온 거거든요. 미국의 베스트바이 매장 1000곳의 동시다발 제품 공급해서 꿈의 화질 소비자가 직접 체험한다. 온라인 판매 한 달 만에 공격 행보. 미국에서 8K 협의체 첫 총회 기술 콘텐츠 협력 넣기로 했다. 그래서 8K 판매량 전망 계속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확산 전략, 8K 수요 저변과 소비자 체험 확대, 8K 기술 표준, 콘텐츠 연합 전선, 화질 높여주는 AI로 콘텐츠 약점 보강한다. 올해 제품 출시 60개국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LG화학 어떤 사업의 새동력이냐?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사업이 LG화학 새동력이다라고 해서 새로 바뀌었죠. CEO. 취임 후에 첫 조직 개편을 했는데 첨단 소재사업본부 신설했네요. 차, IT, 산업 소재 경쟁력 높여서 화학 전지 이온 성장축으로 키울 것이다. 들었는데 최근에 첨단사업본부에 관련된 내용을 아무튼 제 면접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첨단소재사업본부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 고기능 소재 분야에서 고객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부로 통합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LG화학 이제 여러분들 인적성 그리고 이제 면접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LG화학 많이 뽑을 거니까 잘 해야 되겠죠.
모빌리티 산업 4가지 제언합니다. 뭐 맞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직 시간이 더 있다는 안일한 마음가짐을 버려야 된다.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둘째, 과감하고 유연한 협력 파트너십 M&A를 추진해야 된다. 합종 연행이죠. 세 번째, 군사를 빼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과감히 실행해야 된다. 넷째, 정부 및 이해단체들은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현대자동차 면접 가시는 분들은 이 기사 꼭 픽해놓고 가십시오. 다음에 이탈리아 와인과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그 내용이잖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탈리아 와인이 1등급이었는데 프랑스 보르도 와인에 밀려 제값을 받지 못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포도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와인 인증 플랫폼을 도입하면 사정이 달라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죠. 블록체인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와 공유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분산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정보가 공유되면서도 법적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기사 한번 좀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평균 임금이 나왔어요. 정유사사 평균 연봉 억소리에 SK에너지 1.5억 1위네요. 역대 연봉 직장인 41만 명.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소위 피 터지게 노력하실 텐데 30대 기업 평균 9,100만 원, 전년마다 800만 원 늘어. SK에너지 1억 5,200만 원, 역시 SK네요. 인천 석유화학 1억 4,200만 원, SK종합화학, S51, SK이노베이션 다 석유화학 쪽이네. GS 칼텍스, 그 다음 삼성전자, 하나토탈. 옛날에 이게 삼성토탈이었는데요, 그쵸? SK텔레콤도 높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균 임금 들었을 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한다면요, 대기업에서는 CJ제일당 5,700 있죠. 이 정도 좀 많이 받는다 하면 앞에 7자 써 있으면 좀 많이 받는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또 평균급여액이라 여러분들 초임은 아니죠. 근데 또 SK에너지, 석유화학 이런 쪽은 또 생산직 쪽에 있어서의 연봉 그런 어떤 수당도 들어가고요. 또 워낙에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보셔야 됩니다. 5G 산업 또 나왔네. 이제 아시겠죠? 무제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킬러 콘텐츠 쏟아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사 내용이니까 세상에 없던 콘텐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자, 세상에 없던 콘텐츠 무엇이냐? SK텔레콤 5G 특화 미디어 콘텐츠. 자사 OTT 서비스 옥수수의 SKT 5G X관 론칭했다. 다양한 VR 콘텐츠 제공하고 KT는 3D AR 활용한 영상 통화 360도 커뮤니케이션, 게임 중계 화면 5개 보는 것, U+는 인기 연예인 활용한 VR, AR 서비스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의 콘텐츠 전략입니다. 자, 1부의 마지막입니다. LG전자 자율차 기술 투자 엑셀 밟는다 라는 내용 나왔었죠. 차 전장 사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차 센서 업체 AI 등 2달 새 스타트업 4건 투자했네요. MS와 자율차 소프트웨어 개발 손잡았다. 첫 번째 단락만 볼게요. LG전자가 지난해 말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 2개사와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 펀드 2곳에 투자를 단행했다. 부품,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장 사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된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나가는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단독 기사네요. LG전자 왜 안 뽑는 거야? 안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그래도 사업 방향을 계속적으로 보고 진행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28가지 기사를 좀 봤거든요. 쉬신남 16-1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